동행비례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구의 청선 지형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특히나 우리 지역 중남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역구 모든 후보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다 결정이 됐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다 결정이 됐는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현역 의원이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두 명 그대로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많이 컷 당하셨죠. 컷 당했고 새로운 인물들도 조금 올라왔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인물들도 조금 있죠. 예, 그렇고 말도 안 된다기보다는 뭐 좀 의아한 예, 그런 의아하지만 뭐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느낌인 사람이 있죠. 뭐 달서병이라든가 이런 거 저는 보셨죠? 그것보다는 뭐 항상 우리 당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그 TK 비례통합당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오면 꽂히면 무조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나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툭툭 맞습니다.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조금 심하거든요. 뭐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미래통합당 당원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그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곳은 사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뭉쳐진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사실 뭐 여기 이 지역구 갔다가 저 지역구 갔다가 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사실 뭐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역은 달라야 된다 보거든요. 지역 말 그대로 여기 지역에서는 계속 토박이들이 있고 삶이 있고 이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낙하산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전라도 민주당에서도 일어난 일인지 궁금할 정도로. 전라도 일어납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은 아니고 전라도에서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계속 자리 잡아서 그렇죠. 계속 이어가는 게 좀 문제인 거지, 이런 식으로 꽂아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라도에서 꽂아내리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라도는. 저희는 의아한 게, 저희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TK에서 약세잖아요. 그러면 비례통합당 TK는 어떤 그 통합당의 뭐 맹주라고 군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큰 지지를 매달 받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위에서 훅 떨어지고 날라와요. 네. 이게 의아한 거죠, 자식에서. 네, 그래서 당황스러운 좀 거고.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저는 뭐 미래통합당이라고 전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저는 정치에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TK 미래통합당이 바로 서면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올바르게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의아했던 게,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했던 게, 저도 막 순간적으로 착각이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수성구 을의 국회의원이신 주호영 국회의원 맞으신가요? 수성 가배 공천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못되게 말하면 자객이죠, 자객. 근데 김부겸 장관님께서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두 분은 정치적인 동지기도 하고 선후비기도 하고 수성구를 같이 살릴 분이라고, 살릴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도대체 정말 의아하고 난감하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 짓을 중앙당에서 한 거죠. 미통당 중앙당에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게 무슨 생각인지 전혀 모르겠고, 결국 저희 예상대로라면 TK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할 총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여론이나 언론에 막 이게 제 생각으로는 조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지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역을 파악해 봤을 때, 분석해 봤을 때 압승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정반대로 TK에서는 민주당이 참패를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또 더해지잖아요. TK 미래통합당 전체 전반적인 전국적 지형까지도 좌지우지를 할 사람들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해서 또 어떻게 내용들을 진행하겠다는 건 정말 의아할 정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안 바뀌었더라고요. 차라리 저희 지역구는 좀 바꿔주시지.
왜? 이게 참 이게 난감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한 국회의원께서 우리 방금 말한 대로 하면 그죠? 예, 그렇게 꾸준히 치면 이 사람이 있는 게 맞는데 저희 지역구 중남구 국회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죠. 그리고 상대로는 우리 남구 청장 하셨고 보건부 장관 하셨던 이지용 장관께서 지금 공천인 상태고 붙게 됩니다. 네. 난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연결되는 건데 저희는 특히나 정말 철저한 지역 분권주의자니까 정말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역 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미래통합당 분들의 침창도 들리고 한데 핵심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뭐 말씀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핵심적인 일이라고는 계속 중앙 정치 까는 거잖아요. 뭐 내용도 없어요. 그냥 까고 보는 거예요. 그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한 정말 치졸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역에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의 예비 후보 경선 상대였던 분들이 안 좋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지역에 토박이도 계셨고 정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또 중앙정치 지금 미통당의 중앙정치 상황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의 정치인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내려보냈어야 됐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네. 저희는 절대로 근거 없이 상대당을 비난하는 것을 정치라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도 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뭐 나중에 혹시나 더 큰 사람 되더라도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당을 떠나서 너무너무 밉고 싫은 네. 거죠. 그런 정치에 짓을 떠나길 하는 바라는 거죠. 사람이고 또 반대로 그런 욕을 들을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구에 내려온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알겠지만 여기까지 할까요? 누군지는 모르겠고 대통령 까는 거 빼놓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 분이 또 후보로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관련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를 우리끼리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 손님을 꼭 모실까 합니다. 뭐 우리 당도 괜찮고 아니면 뭐 정의당, 미래통합당 다 이게 당의 어떤 구분 없이 다툼 없이 이 자연스러운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네, 연락 주십시오. 특히나 청년 정치 하시는 분들 뭐 대환영입니다. 대구에서 하시는 분들이면 더욱 좋고 타 지역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같이 나눠보실 분 한번 모셔서 어떤 분위기인지 또 다른 지역은 어떤 분위기인지 혹은 다른 당은 어떤 분위기인지 또 다른 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가볍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컨셉입니다. 우리가 뭐 초대 손님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여행에 관한 컨셉을 하나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19 뭐 이런 사태 때문에 초대는 하지 못했고 사진과 함께 보는 여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번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이보람 씨 대구에서 음악 하시면 대부분 아시겠죠. 이보람 우리 타악 연주자 이게 원따나라라는 그 아프리카 타악 팀의 수장인 그런 분이시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탁이라고 해서 아마 한국에서는 되게 보기 드물고 아마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되게 보기 드문 탁을 하시고 계신데 이분이 젬베를 치시는데 젬베의 본고장인 아프리카 기니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기니에서 와 축제를 하고 캠프가 열리는데 거기에 사람이 엄청 많이 오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축제를 참여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또 배우기도 배웠던 내용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니까 함께 공연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여기서 보니까 어디 계신지 안 보이네. 아 환영한다고. 첫 번째 사진은 본인이 왔다고 우리 보람 씨가 여기 기니에 왔다고 환영하는 공연을 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시나 음악의 도시 와 이렇게 같이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타악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마을 축제에서 확실히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우리가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이거를 좀 다른 대륙의 느낌, 한국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공연자 그리고 이보람 씨네요. 보람 씨가 저렇게 혼자서 하얗게 나와서 선글라스 끼시고 저런
외국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프리카 계열 쪽이나 뭐 사막 쪽에 가시면 저런 차종을 많이 타시거든요. 이걸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우르공이라고 부르는 차량인데 약간 우리 옛날에 다마스 타우너 같은 차량을 많이 타면서도 힘이 있는 차를 타고 저렇게 안전벨트 없이 다 같이 모여서 타서 저기다가 저거 손을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 굉장히 덜컹거리거든요. 승차감은 0 아니다 마이너스 한 50 그런 상태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공연하고 같이 즐기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연하시죠. 눈치 보시면서 무엇을 눈치 보고 계실까요? 음악에 빠지신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젬베죠. 젬베를 같이 치시는데 젬베가 특징상 밑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다리에 꼽아서 밑에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다리에 꼽아서 연주를 하거나 혹은 메고 연주를 합니다. 어깨에 메고 연주를 하시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공연팀 원따나라가 대구 영남권에서는 최초고요. 거의 이분이 대표이신데 30대 중반의 여성이시고 결혼도 하셨어요. 아기도 있거든요. 아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좋으신 남편이라고 요즘에는 표현하면 안 되겠죠.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시는 남편분을 만나셔서 아기를 맡기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결혼 생활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연 보시면 우리 링크 남겨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던 공연들 링크 좀 남겨주시면 정말 신나고 재밌습니다. 원따나라 아마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연 봤을 때가 더욱 재밌습니다. 함께 춤도 추고요. 아프리카 타악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춤도 추시니까. 네, 여기까지가 여행에 대해서 아프리카 여행 한번 다음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기 그 12월에서 3월 사이랍니다. 그때가 제일 날씨가 좋다 그러네요. 그때 공연도 많이 하고 축제도 많고. 네. 그때 한번 우리도 한번 언젠가 꼭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자, 박수 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에 관련해서 저희가 매번 우리 대담마수 찍을 때마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걸 시작하려 하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공연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공연 예술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예, 모두를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참 대구가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운 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대담마술을 통해서 온라인 공연, 방구석 공연을 할까 이제 해서 저도 하나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대구에서 대구문화예술회관이랑 그리고 저기 공연장 클럽 라강을 운영하시는 희망정거장에서 실제로 온라인 공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들을 지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목은 DAC on Live라고 해서 대구 아트센터 콘서트인가요? 오늘 라이브. 문화예술회관 네 맞습니다. 예, 대구 예술회관 라이브 관장님이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묵 관장님이라고 되게 굉장히 좀 깨신 분인데 이번에도 정말 저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딱 뭐랄까 바로 예술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DAC on Live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9일, 10일, 11일, 12일, 13일까지 뭐 빡빡하게 13일까지는 공연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일에는 성악, 그리고 10일에는 클래식과 퓨전이 돼 있는 비아트리오 공연, 그리고 11일에는 댄스고 협동조합에서 댄스, 그다음에 12일에는 트리오 베아트리체라는 이것도 성악에 가까운 건가요? 베아트리체면 관현악인가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3일 날에는 성악과 또 성악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연을 토요일, 일요일, 주말 빼고는 평일 날 12시 30분에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 영상들 공연 관람 차원에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벌써 외에도, 한 일주일 진행된 상태고요. 보면 지금 여기 라인업도 그렇지만 뭐 국악 퓨전 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팀들이 골고루 잘 짜여져 있어요. 그 대구 예술계의 어떤 역량들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서 심심하시잖아요. 보통 요즘 뭐 넷플릭스나 영화를 많이 보신다 하는데 이렇게 공연도 한번 틀어놓으시고 다른 거 하셔도 되니까 한번 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광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라광도 검색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7시 정도에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코멘스랑 오늘 하루라는 대구 이제 공연 팀들이 진행을 했어요. 또 보시면 이 DAC 온 라이브도 그렇고 라강 공연도 마찬가지인 게 참 시대가 좋아지는 게 영상미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음원들도 그 훌륭한 엔지니어들께서 딱 소리를 잡은 걸 통해서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 관람하실 게 아무 무리가 없는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공연 소개까지
오늘 뭐 코로나19 사태 특별 코너에서부터 정치, 여행,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 소개까지 4가지 정도 꼭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대담화서 시즌3 첫 번째 편이었고요. 드디어 작가님이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작가님이 저기 밖에서 판넬을 쳐서 이 얘기 해달라 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좋은 게 네. 오늘 양이 많아서 또 늘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작가님 계시니까 양이 많아도 이렇게 빨리빨리 차근차근 탁탁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죠?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편집이겠죠. 우리 두 감독님의 편집. 편집하시길 더 쉬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정리가 됐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편 즐겁게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편이 또 언제쯤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작가님 계획으로는 우리가 시즌 3에서는 격주로 매달 2번 정도는 꼭 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5주가 있는 달에는 특별 방송 한 번 더 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시간에 맞게 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주 뒤에 또다시 대담화서 시즌 3의 두 번째 편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신 시간일 텐데요. 다들 힘내시고요. 이제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조금만 더 있으면 코로나19가 끝난 지역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난 소비 폭발이 일어나고 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좋은 곳 놀러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서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인디 밴드의 음악을 하나 추천해서 네. 들려드리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계속 선곡을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순서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들인 오늘 하루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니까 같이 한번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담화서였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람이 되어 그대 옷깃에 조금이라도 스며들 수 있다면 구름이 되어 그대 머리에 조금이라도 그늘 되어 줄 수 있다면 너를 그렇게 보내고 나를 잃어버린 그 시간이 아프고 또 아파서 나 두 팔 벌려 그대에게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아 너의 곁에만 가만히 스며들 수 있다면 스며들 수 있다면 너를 그렇게 보내고 나를 잃어버린 그 시간이 아프고 또 아파서 나 두 팔 벌려 그대에게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아 너의 곁에만 가만히 스며들 수 있다면 스며들 수 있다면 바람이 되어 구름이 되어 스며들 수 있다면 스며들 수 있다면 스며들게